결선 투표 제가 거의 뭐 장담을 하자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먹을 겁니다. 뭐 표심하고 상관없이. 혹시나 미 중간선거 이후에 인플레 감축법 같은 데에서 조금 변화가 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기대감은 너무 크게 갖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이 대형 우량주에 대한 그동안의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많이 팔았던 걸 이제 채워 넣기 위한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의미 있는 매수죠.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대표님. 네. 이런 날도 불러주시네. 그러니까 항상 뭐 오시면은 아니 일부러 그런 날을 찾은 건 아닌데 꼭 오시는 날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급락하거나 그래가지고 참 그 힘들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오늘 그러니까요. 이런 저는 제가 미국 시장을 안 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안 봐서서 그랬는지 이렇게 오른 거 처음 봤어요. 거의 뭐 역대급이죠. 네, 7%씩 지수가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들 2020년 뭐 3월이나 4월 그때 이후로 미국 3대 지수가 그때 이후로는 뭐 최대폭이다 그러는데 미쳤죠. 지수가 7% 오르고 이런 거는. 네. 지금 뭐 홍콩도 지금 난리네요. 항생이 지금 5.4%네요. 지금 11일 날 지금 10시 40분인데 우리 한국도 뭐 한국은 그래도 3%대 상승. 한국은 글쎄 아침에 본 고점 넘기는 좀 오늘은 네, 오늘은 그 정도인 것 같고, 예. 네, 하여튼 본격적으로 좀 시장 이야기를 해 가기 전에 예. 그래도 일단 우리가 중간 선거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 혹은 그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지금 때가 때니만큼 한 번쯤 미국 중간 선거를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10일 날 목요일 날 11월 10일 날 장 빠졌잖아요. 네. 그때는 또 뭐라고 시황에다가 뭔가 한 줄로 요약은 해야 되니까. 예. 미 중간 선거가 뭐 공화당 압승으로 끝나지 않고 또 CPI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또 주가 급락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들이 풋옵션이 많았어요. 하긴 그 단순하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네. 외국인이 왜 사지? 그러니까 펀드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요. 무슨 아마 저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김민수 대표도 언급을 하셨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거의 이번 옵션 만기일 전에 한 30만 개 정도 풋옵션을 들고 왔으니까 그러다가 바깥에 미국이 전날 바로 수요일 날 급락으로 끝나줬으니까 얼마나 그 풋옵션 먹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목요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급락 출발했다가 거의 플러스로까지 전환까지 하길래 이게 뭔가 싶었는데 기어이 결국 눌러버리고 갔잖아요. 그 CPI 경계감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이 수요일 날 그렇게 급락했고 어제는 그러면 CPI 덕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증시 상황 살펴볼 때는 저 같은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올라갈 자리였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간 선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게 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뉴욕타임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뉴욕타임스 들어갔더니 왼쪽은 상원이죠. 네. 민주당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 대충 숫자 보이시죠? 그 하원은 거의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는 거죠. 공화당이. 그런 상황이고. 자, 요거는 이제 박스예요. 박스도 보니까 48, 49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도 하원은 보나마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보니까 미국은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나라를 갖다가 50개 주가 각각의 하나의 나라처럼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합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개의 나라들인데 여기도 보니까 연방을 갖다가 한 2개 정도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운데 부분 빨간색끼리 자기들끼리 마음 편하게 살고 저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저쪽은 또 바다 쪽에 붙은 자기들끼리 그냥 파란색 저 사람들끼리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게 좋지 않나요? 뭘 그렇게 살면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삽니까? 저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고 그 세금을 말아먹든 그 세금으로 뭘 제대로 하든
지가 좋아하는 쪽 사람이면 뭐 그런 식인데 그 정도로까지 미국도 저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확 갈려져 있습니다. 네. 요거는 BBC예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나 했지만 숫자 비슷하시죠? 비슷하죠? 네. 숫자 비슷하고 바이든 지금 신이 났습니다. 얼굴이 확 폈어요. 뭐 다시 재선 얘기 나오니까 재출마. 뭐 재선까지도 나오고 자이언트 레드 웨이브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였고 이번엔 그냥 상하원이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나 싶었던 것이죠. 주지사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죠. 자, 잘 한번 보시죠.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과반을 갖다가 빨간색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이쪽이 보면은 인구는 땅은 뭐 주는 작은지 몰라도 지역구는 작은지 몰라도 사람들은 많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상원도 이 정도였죠. 상원은 요 두 군데였습니다. 지난번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문제가 됐던 두 개의 주인데요. 펜실베이니아하고 조지아인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존 패트맨 해서 현 부지사가 나왔다가 이분은 선거 기간 중에 중풍이 왔죠. 중풍이 와서 그때 마지막 선거 토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풍 맞은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눌하고 뭔가 좀 어색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뭐 진정성이 통했는지 그리고 메어메트 오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고 우리 소위 낙하산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여기는 존 패트맨이 가져갔고 결국 또 조지아가 여기가 늘 문제네요. 2020년에도 그랬는데 여기는 주법상 좌우지간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과반수 넘은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간답니다. 이 두 다 흑인 후보인데 그런 상황이라서 상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인데 몇 군데가 나야 되는데 마지막 조지아에서 결선 투표 끝에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여기가 50대 50 내지는 51대 50으로 그냥 이쪽이 민주당이 그대로 다수당 유지한다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 얼굴이 갑자기 확 핀 이유가 상원 이렇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고 결선 투표 제가 거의 뭐 장담을 하자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먹을 겁니다. 뭐 표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먹을 겁니다. 이유는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작두 다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브라질도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뭐 보스나루가 개표율 67% 넘어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널널하게 이기고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 갑자기 확 룰라가 뒤집고 나니까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 좌우지간 표는 우리 어릴 때 반에서 반장 뽑을 때처럼 이름 적고 앞에서 몇 명이서 같이 보고 칠판에다 발을 정자 써가면서 하는 이게 최고입니다. 전자투표에 대해서 잘 사전투표, 전자투표, 뭐 부재자 투표 여기서 무조건 민주당은 가져갈 겁니다. 얼굴 확 피했죠. 오죽하면 바이든이 며칠 전에 이번에 공화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죠. 네, 대충 그 정도인데 뭐 들리는 얘기는 그거 있죠. 시장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금 백악관 주인이 민주당인데 의회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규제도 하고 세금도 올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갈리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일단 하원은 아주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뒤집어진다면 아주 웃깁니다. 아주 신승이지만 몇 석이라도 해서 다수당이 뭐 공화당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조금 여기서 아직도 트럼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인데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네. 그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 의회와 행정부를 다 민주당이 잡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계속 경고했었죠. 뭐 법인세 인상이든 뭐든 증시에는 안 좋을 것이다. 이제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원은 안 됐으니까 이거는 딱 막아지는 거죠. 막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네, IRA,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뭔가 개정이나 수정 같은 게 이제 기대가 되는데 지금 사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발의를 해서 그거 했죠. 뭐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 뭐 언제까지 유예인가요? 한 3년 유예하자고. 그렇죠. 근데 그게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게 또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 그게 또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혹시나 미 중간선거 이후에 인플레 감축법 같은 데에서 조금 변화가 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기대감은 너무 크게 갖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IRA 법안 또 이게 그 이미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었는데 네. 일단 이 문제는 없는 걸로 예.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PI 이야기로 예. 좀 넘어가죠. 해야죠. 아, 7.7. 사실 시장에서 한 7.9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라고 기대하고 에이 그러다 또 8 찍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정말 그 치열하게 다퉜는데 네. 7.7 의외예요. 7.7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 제시한 숫자가 뭐 하단이 7.8이었나 봐요. 그마저도 벗어났으니까 시장이 헉 할 수밖에 없었죠. 한번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한번 보시죠. 이따금씩 이런 그래프들을 눈에 좀 이렇게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시장 전망치를 8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거의 뭐 7.9 정도로 그렇죠. 수렴했었죠. 전달이 8.2인데 이렇게 7.7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확연하게 꺾입니다. 확연하게 꺾이는데 6월달 정점 찍고 보세요. 6월달 이때가 9.1이었고요. 그 다음에 8.5, 8.3, 8.2까지 하다가 이번에 그러면 7자만 보여줘도 7.9만 돼도 좋겠다 했는데 이게 7.7%까지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좋아했는데 현재 자, 요렇게 보고 또 넘어오시죠. 요거는 이제 전월비입니다. 우리가 항상 YOY 그리고 MOM으로 전년비로도 전월비로도 month over month의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게 0.4% 시장 예측보다도 낮아요. 낮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아 봐야죠. 그러니 여기서 에너지하고 음식료 뺀 거 했더니만 시장 예측 6.5, 전달 6.6인데 6.3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고 전월비도 어떻게 이게 컸어요. 전달 0.6에서 0.3으로 절반 수준인데다가 시장 예측보다도 확 낮아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어제와 같은 그거는 생길 수밖에 없죠. 기계들이 미친 겁니다. AI. 예. 그러니 무슨 뭐 퀀트들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하는 그 와중에다가 그리고 은근히 포지션들이 비어 있었고 심지어 하방 배팅도 많았던 거죠. 하방 배팅도 많았던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7% 이상이 급등한 이유 중에 월가도 당황했고 공매도 친 쪽에서 당황해서 쇼커버링 들어왔다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아마 녹아났을 겁니다, 어제. 허걱 싶었을 거고. 그런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11월 FMC에서 이따 다시 한번 또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조금은 매파적이었던 11월 FMC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 안에는 또 늘 그래요. 위로도 그리디하지만 탐욕적으로 가지만 좀 장 빠진다 싶을 때는 말이죠. 세상 망해라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 망하는 와중에 나는 벌겠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쪽들이 그냥 수치가 저렇게 나오니까 한 번 다 보시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2번으로 다시 가서 CPI 전년비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거는 이제 꺾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꺾인다는 것인데 자, 지금 절대 레벨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80년대, 1970년대, 80년대로 그렇죠. 돌아가야 볼 수 있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0.4%입니다. 0.4%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달 사이에 1% 안팎으로 막 오른다는 얘기는 한 달 사이에 1%만 올라 보세요. 그 페이스로 가면은 연간 12% 플러스 알파의 인플레란 말입니다. 근데 0.4%이 페이스로 0.4 내지 0.3 이런 식으로 가준다면은 곱하기 해봐야 이게 3%대 중후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연간으로 그런 상황이고 코아는 확실히 이제 그거 한데 코아가 0.3 이런 식이라서 이제 시장은 그렇다면은 이 페이스로만 가준다면은 이제 인플레는 걱정은 좀 벗어났다 하는 얘기죠. 그러게요. 코어에서 사실은 더 의미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코아에서 이제 의미를 더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동안에 왜냐하면은 유가가 갖다 급격히 하락하는 와중에도 코어가 안 빠졌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뭐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자 문제는 요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한번 올게요. 우리가 이때도 말이죠. 작년에 이 무렵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 네. 작년에 이 무렵에도 벌써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코아도 보실까요? 코아도 보면 작년 후반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왔고 금년에도 이 무렵에 이때 이 작년 이 무렵은 어떻게 연준의 그것까지도 유발했죠.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할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건데 요때도 잠시 속았는데 자 이번도 그러면 이러다 다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천천히 이제 내려와 주면 좋은 거고 전월비가 하다못해 0.2, 0.3 요 수준에서만 놀아준다면은 살만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는 그러한데 근데 방망이는 좀 짧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추세 자체는 정점을 쳤을 것이다. 정점을 쳤을 것이다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공감이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거 하면은 다시 뭐 또 이제 정점을 쳤다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가 또 보입니다. 하다못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만 하더라도 길게 가겠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낙관론이 퍼지는 뭐 거죠. 둘이 신복끼리 만났다며 푸틴하고 뭐 바이든하고 뭐 G20가 또 열린다며 여기서 네. 뭐가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사실 보면은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미국도 우리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뭐 그동안 저는 꾸준히 뭐 8.15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짚어왔지만 우리나 미국이나 그동안 코로나 동안에 올라왔던 거에 대한 기술적 조정 차원은 맥시로 다 채우고 여기서 더 빠지려면 약간은 인플레라든지 연준의 긴축, 위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필요한 와중에 조금 충분히 빠진 와중에 이제 조금 베어마켓 랠리 차원이라도 좋으니까 좀 반등해보자. 너무 남루한 주식들이 많아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차트 펼쳐놓고 보면 너덜너덜한 야 저기서 어떻게 더 빠져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메타도 그런 차원이죠. 그렇죠. 메타가 이제 가치주라고 하던데요. 그러다 일단 뭐 만몇천 매라도 자른다고 하니 제가 메타 주주입니다.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또 위로가 될 것 같네요. 저의 아픔. 임수열 대표도 메타에 물렸대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참 그리고 대표님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계들이 설치는지 사람 손으로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인지. 요거 어제 밤 한 11시쯤 11시도 아니구나. 저 CPI 발표하고 나서 이 5분짜리 차트니까 5분짜리 차트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9시 반쯤 발표냈죠. 네. 그러니까 한 10시쯤이어서 어제 저녁 유럽부터가 뜁니다. 3,730에 있던 놈이 3,820 갔으니까 졸지에 100포인트가 확 오른 거예요. 그렇죠. 2.34%. 나스닥 그때 개장 전이니까 선물이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4%가 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채 2년물 보세요. CPI 나오니까 금리가 23bp. 어제 결과적으로 32bp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32bp. 그러면서 한 6% 정도 가까운 그런 금리가 훅 떨어지고 미 10년물도 4.1% 있던 놈이 순식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고 달러 보세요. 달러 5분 차트 보세요. 네. 유로 달러가 CPI 딱 나오는 순간에 탱 튀어버리는 거 보세요. 0.995에서 1.0159 딜러들 표현으로 투빅이 오른 겁니다. 순식간에 투빅이 올랐으니 여기서 유로 매도 달러 숏 들고 있던 선수들은 하다가 이때까지 못 잘랐으면은 우리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렇게 돼 있고 달러엔 보세요. 달러의 일간 차트 보세요.
어제 11시 40분인데 이런 상황이고 툭 떨어집니다. 146엔에서 142엔. 딜러들 입장에서 말이죠. 반빅 먹는 게 반빅만 먹어도 소위 말해서 146에서 145.50, 146에서 145로 원빅 빠지는 거고 146에서 147엔 가면은 원빅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0.5엔 정도만 먹어도 그날 기분 좋아합니다. 딜러들은 평상시에. 근데 저기 순식간에 4빅, 4빅이 빠진 거예요. 아, 엄청. 달러 숏앤 롱 들고 있었던 선수는 너무 신나죠. 그렇죠. 또 거기는 일단 그 단위가 크죠. 단위가 움직이는 크죠. 돈들이. 예. 그러다가 반대의 경우는 그냥 한 며칠 거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이 엄청나게 왔죠. 엄청난 장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자면은 이게 우리가 눈침침하게 이래가지고 매수가 얼마, 수량 얼마 해가지고 엔터 치고 이런 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이러한 시장 때문에 이제 다들 흥분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바닥에서 이제 좋은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주가도 이제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냐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지금 이럴 때 팔고 나와야 된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 많은 것 같아요. 뭐 거의 1조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벌써 오전 11시인데 1조 외국인 아니 개인이 1조 순매도예요? 순매도 9,500억 코스피만 코스닥은 한 2,850억 정도니까 엄청나게 파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혹시 바닥권에서 그냥 개인들의 물량 털리는 거 아닌가? 계속 오른다면. 예. 근데 이제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항상 승자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밀렸을 때 쌀 때 사고 조금 오르면 바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조금 올려주면 바로 털고 나오자 하는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잘 학습되어 있는 그런 어떤 투자 패턴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그게 키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이 대형 우량주에 대한 그동안에 쭉 한 5조 넘게 샀죠. 그렇죠. 최근 사이. 이게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비어있는 이 이머징 비중이나 그 와중에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걸 이제 채워넣기 위한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의미 있는 매수죠. 그렇죠.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 기간 중에 짧게 먹고 치우겠다 하는 그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한번 이 시점에 CPI도 어떻고 연준도 어떻고 중간 선거도 어떻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이 모두가 녹아 있는 차트를 한번 접근해 보시죠. 미국 나스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에 7.35% 경이로운 지수 그렇죠. 하루에 7.35%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는 거짓말 안 하네요.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죠. 네. 이렇게 지수의 저점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과매도 국면에서 오히려 RSI는 이때의 저점보다 이때 저점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사실 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알고리즘에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쪽 세력들에는 이런 거 나오면은 그게 해라, 매수해라라는 주문이 있을 겁니다. 네. 자, 10월 13일 날 이때 전일 대비 엄청나게 갭다운해서 폭락을 했다가 짱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날 뭐가 있었습니까? 10월 13일 날 딴 거 아니고 9월 CPI 나왔던 날이에요. 아, 네. 그날은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CPI가 너무 높아가지고 개장 초 박살이 났는데 이걸 갖다 다 감아 올렸습니다. 다 감아 올린 이후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지금부터 제가 펼친 피보나치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돌아섰다. 10월 13일부터 네. 돌아섰으면은 이게 바닥인지 진정한 바닥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동안 빠진 거에서 얼마나 반등이 가능할까를 짚어보는 그 피보나치입니다. 지금 최소한의 11,500이 걸려있는 이 선도 못 가고 있어요.
11,500을 아직 못 갖고 있고 21선 겨우 올라선 다음에 61선 아직도 우하향이니 61선을 오늘 내일 이번 주 아니면 해서 넘어설 수 있을지 지금 나스닥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 코스닥에서 한참 요 707포인트 코스닥에서 707포인트가 요런 구간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나스닥은 그동안에 기술주 빅테크들이 하도 두드리고 마냐가 제일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넘어야 할 선이 몇 개 있어요. 이 선 넘어야 되고 점선. 이 선 넘으면 200일선 넘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굵직한 선도 넘어야 되는 와중에 나스닥은 어쨌거나 뭐냐 한숨 돌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요 후행 스팬 이 종가를 26개월 뒤로 미룬 이 초록색의 후행 스팬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서 닷컴 버블 무너졌을 때 하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번은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옵니다. 일목균형표 기법에 있어서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오면 이거는 엄청난 약세장 그리고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엄청난 상승장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기법이고 저는 일목균형표에서 굳이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후행 스팬을 뽑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이었죠. 여기서 만약에 이번 달에 종가가 더 밀렸더라면 이쯤 온다고 한다면 커스가 이쯤 온다면은 후행 스팬은 여기 갑니다. 네. 그 말은 뭐죠? 가격대 뚫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심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손절이 또 손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깐부 영감님 대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죽어. 예, 이러다가 다 죽어 하는 타이밍에서 살려준 겁니다. S&P 500은 나스닥보다는 좋죠. S&P 500은 아까 여기도 못 갔습니다. 23.6%에 최소한도 못 갔는데 지금 S&P 500은 38.2% 4,000포인트 트라이예요. 네. 4,000포인트 트라이 하고 있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200일선도 한번 들이대보자. JP모간이 아니고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장을 잘 보긴 잘 보네요. 그 친구가 이번에 뭘 외쳤냐면 일찌감치 콜을 외쳤거든요. 네. 이거 반등 온다. 반등 온다. 반등 오는데 200일선까지는 간다. 애초에 그때 얘기했을 때가 콜을 외쳤을 때가 이 무렵이었기 때문에 200일선이 4,150을 갖다가 그 친구가 외쳤습니다만 4,150이라는 얘기는 결국 S&P 500이 그동안 빠졌던 낙폭의 절반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00일선은 벌써 평균 개념이다 보니까 흘러 내려와서 얼추 4,000 뭐 한 80, 90 정도 내려온 겁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얘는 4,000 넘느냐 그리고 이 선에 한번 머리 한번 들이대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S&P 500에서 추세선이 이거거든요. 네. 고점끼리 연결한 이 선에 한번 머리 한번 들이대 보느냐. 머리 들이대고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고점과 고점이 확인돼서 선을 꺼놨더니만 그때 뭡니까? 서머랠리가 여기서 200일선하고 이 추세선에서 부딪히니까 또 급락이 왔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거에서 부딪히고 또 밀리면 또 베어마켓 랠리인 거예요. 이거 열면 이제 4,300 트라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빠졌던 거에 맥시 조정이 4,300이니까 4,300도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도 트라이 해보는 거고 일단 여기가 공방이고 5.54% 어제. 나스닥보다 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하루는 그동안 제일 삐리했던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 네. 그동안 제일 잘 가던 다우가 어제 하루는 덜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다우는 보세요. 다우는 사실 지금 이 추세선도 넘었고 200일선도 넘었습니다. 여기 무슨 뭐 쉐브론 같은 애들 뭐 인텔 뭐 이런 애들 막 날려가다가 자 오늘 궁금해요. 요 61.8%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모두가 월가에서도 보고 있을 레벨인데 저항선을 뚫었군요. 이걸 갖다가 여기 도달은 했어요 어제. 도달은 했는데 1200포인트나 올라가지고 단숨에 도달은 했는데 이걸 갖다 오늘 넘을 수 있겠느냐? 아, 저항선 딱 부딪힌 거군요. 또 여기 아직 딱 뚫은 게 부딪힌 아니라. 거예요. 근데 고부적인 거는 뭐다? 200일선도 돌파했고 200일선 돌파하는데 한 2주 정도 진통이 있었고 이 첫선도 열었어. 이런 상황이죠. 다 이 단기적인 매수 다이버전스는 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얼추 벌써 뭐다? 약간 과매수 조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S&P 500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고 S&P 500은 이제 여기서 또 뉴트럴 합니다. 여기서 올라도 한 판이고 내려도 한 판입니다. 딱 가운데죠. 그런 상황인데 자 S&P 500은 이렇게 보시죠. S&P 500은 그동안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에 절반 돌리고 갑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올랐던 거에 61.8% 다 찍고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위클리도 보니까 이거 좀 사고 싶은데 아직.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기본적인 뷰는 만들고 가시죠. 뭐냐? 올라왔죠? 네. 이게 혹시 조정 끝인지 아니면 이게 A파, 지금 B파, C파가 남았을런지. 그 얘기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야, 아직 한 방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다들 내년 올 4분기, 내년 1분기 뭔가 큰 급락이 있을 거로. 뭔가 또 한 방 더 마지막 남은 거 아니야? 그 전에 마지막이 이거 불꽃 아니야? 마지막 빠져나올 찬스 아니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1조 넘게 코스피에서만 파는 우리 개인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죠. 그렇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